2030년까지 연평균 40%의 성장세로 무려 600조 시장으로의 30배의 성장을 전망하는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전기차 시대의 필수적인 수혜 산업이자 마지막 블루오션이 될 만한 2차 전지 핵심 산업과 그 대장주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바로 600조 시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뉴스와 그리고 굉장히 또 잘 나온 리포트 하나 여러분들께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콕콕콕콕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00조 시장 잡자라고 하면서 폐배터리 사업 선점에 나선 배터리사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자 기회들? 자, 일단은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면서 전기차가 아무래도 크게 또 부상을 많이 했고, 이외에 이제 수소차도 약간은 좀 부상을 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으로 또다시 새롭게 좀 자동차의 혁신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투자 기회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전기차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로 삼았던 게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였죠.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내의 비용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였기 때문에 그렇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 전해액, 그 다음에 뭐 동박 등등등등 많은 투자 기회들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2차 전지 이후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또 투자 기회가 있었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결국 끝판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완성 단계의 우리가 블루오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 산업이 바로 폐배터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부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교체 주기,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계속해서 하나의 배터리로만 타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자, 일단은 2차 전지 기존에 다 쓰고 남은 폐배터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또 재활용해서 다시 쓰게 되는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죠. 자, 폐배터리 재활용, 달리는 한국, 뒤쫓는 중국 하면서 지금 리튬 추출 기술을 SK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 피치를 지금 내고 있다. 쓰레기라 쓰고 미래를 잃는다 라고 하면서 부상하는 트래시 인더스트리, 자,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대기업들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가 애물단지냐 오히려 차세대 먹거리다 라고 하면서, 자, 2050년 600조 시장으로 향해 간다라고 합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만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라고 하면서 600조 원대 성장, 원가 경쟁력 확보와 탄소 중립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배터리 3사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 치소는 원자재 값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과 정부까지도 이 폐배터리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 결국에는 리포트로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리포트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봅시다. 자, 전기차 시대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게 밸류체인의 마지막 블루오션이 될 만한 게 바로 배터리 재활용이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가 이미 5년이 지났다라고 해요. 5년이라 하면 2017년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가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운행 후에 용량과 성능이 초기에 무려 70%까지 감소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본다면 슬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왜? 2017년도부터 전기차가 많이 이제 타고 다니기 시작했으면서 이때부터 많은 2차 전지 배터리도 사용이 되게 됐는데, 이로 인해 2022년 현재로서 5년이 지난 현재는 기존의 초기에 2차 전지 탑재됐었던 애들이 슬슬
성능 자체가 70%까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샀었던 물량부터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2015년도부터 굉장히 또 빨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부터 배터리 회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 2차전지가 이제 교체될 수요가 슬슬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장 선두주자로서 연합체제를 형성한 업체에 주목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성일하이텍과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모두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3대 K 배터리사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차량용 배터리는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금속류와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소각하면 폭발하거나 유해가스를 방출해 세계 각국이 폐배터리 활용처를 찾는 데 분주하다. 왜? 차량용 배터리 2차전지는 얘가 땅속에 매립해도 소각해도 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에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가 왜 나왔어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모멘텀을 띄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결국 이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환경 오염이 된다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친환경을 위해서 결국에는 폐배터리 활용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로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원자재 공급망 교란에 대응을 하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2050년에 600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보십시다. 연평균 40%의 높은 성장률, 언제까지? 2030년까지 어마무시한 성장세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 폐배터리 배출량이 전년 대비 무려 72% 증가한 이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부터 확실히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폐배터리 재활용이란 무엇인데요? 자,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기술적인 공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아하. 일반적으로 배터리 잔존 수명이 70% 이상이어서 재제조가 가능할 경우에는 얘 폐배터리를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ESS 등에 재사용을 하고, 잔존 수명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희유 금속을 추출해가지고 새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폐배터리가 나와요. 그죠? 나오면 일단은 수거해서 보관을 했다가 검사하고 분류를 해요. 어떻게? 제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한 거는 아까도 봤다시피 전체 수명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제조가 가능합니다. 70% 이상 재제조가 가능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잔여 수명만큼 전기차 배터리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로, 수명이 노후가 됐을 때는 ESS 배터리로, 가정용 산업용 배터리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로는 다시금 전기차 또는 초소형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쓰게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70% 미만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핵심 원소재를 추출을 해요. 추출합니다. 추출이 불가한 애들은 원소재 추출을 하고, 그거는 폐기물 업체에다 맡겨요. 근데 그 외 소재를 추출하는 애들은 배터리 제조업체 내지는 재활용 업체 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 원 소재들만 쏙쏙쏙쏙 재활용할 수 있을 애들만 빼가지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일단 배터리 재활용 뭐가 장점이 있느냐? 낮은 가격이 장점이다. 일단은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워낙에
제품 가격이 절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2022년 올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된다. 왜? 그만큼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만큼 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배터리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죠?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가격, 원자재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전기차의 가격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가격을 조금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폐배터리 재활용이 될 보다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겠다. 자, 기존 배터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 96%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기존 배터리 대비 43%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네?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많이 쓰겠죠. 왜? 전기차를 보다 싸게 만들어야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특히나 원재료 가격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수요 역시 높아질 수가 있겠다. 리튬 가격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니켈, 코발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들이 워낙에 환경 위험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이슈 부각으로 인해 이 각국 정부의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책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일단은 정부의 지원, 정책 플러스 기업의 투자.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 그랬는데, 자, 정부는 환경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가격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결국 궁극적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실제로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방안인데 유럽연합, 미국, 중국, 한국 등 어때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자, 그래서 선두주자로 그러면 어떠한 업체들을 좀 보는 게 좋겠느냐? 연합체제를 형성한 전문업체에 주목을 해보자. 왜? 일단은 시장 진출 형태가 크게 두 가지다. 완성차 또는 2차전지 업체 중에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추진한 업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나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가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까지 폐배터리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지금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완성차 2차전지 또는 소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 그러니까 요거 따로 하는 업체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의 뭉텅이로 또는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는 업체를 두 가지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일찍이 재활용 시장에 진입해서 다양한 완성체 또는 2차전지 업체 연합체제를 형성한 게 대표적으로 중국의 GM 테크놀로지랑 캐나다의 리사이클이다 라고 하는데요. 얘네 두 개가 일단 대장격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지금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 현황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0년 이전에 초기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작한 업체를 봤더니 진출 시기가 가장 또 빨랐었던 업체, 배터리 주요 소재에서 독립적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각각 가장 빨리 진출했던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다. 거기에다가 현재로서의 캐파 역시도 많은 애들이 얘네들이다. 물론 지금 CATL 자회사인 드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캐파는 많긴 해요. 하지만 진출 시기가 GM 테크놀로지보다는 10년 더 늦긴 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는 모회사를 워낙에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3개 정도 업체는 가지기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이고요. 자, 5만 1000톤, 그 다음에 2008년도 때부터 진출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업체를 포함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장점이 뭐다? 기술력이다. 기술력.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를 쉽게 조달하고 재활용 배터리의 판로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소재 업체를 포함한 애들은 기술력인 장점을 갖고 있다. 기술력 vs 조달, 그러니까 물량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겠다. 현재같이 초기에는 이 둘 중에 누가 부각을 받겠냐, 아무래도 회수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 배터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 이런 애들 중심으로 부각을 많이 받겠지만,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애들, 하지만 점차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배터리 제품 간 기술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진입장벽이 또 높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애들 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자, 그래서 재활용 업체의 형태별 장단점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연합체제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수 규모도 대량이고 물류 비용도 보통이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가능성 여부도 용이하며 경영 리스크 역시 낮다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아하. 그에 비해 이제 전문 배터리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밸류체인 인상 중요도는 높고 고객 수에 따라 다양한 제품 회수 종류가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들은 뭐 테슬라 같은 업체이지만, 장기적인 업체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연합체제를 구축한 업체들 위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GM 테크놀로지, 얘는 세계 3위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생산 업체로서 매출 비중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가 거의 70%,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이 28% 정도입니다. 이 배터리 폐기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과 폐차 처리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객사가 또 삼성 SDI,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CATL 굵직굵직한 애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또 장점을 갖고 있다. 오호. 그 다음에 규모 역시 업계 1위고, 그 다음에 무려 280개의 완성차 업체와 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어마무시한 숫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일단은 순이익적인 측면이 큰 성장폭을 전망을 하고 있으며, 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22배 정도 수준,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애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재활용 기술력 또한 많은 특허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 전구체 사업의 높은 원가 경쟁력 또한 장점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구체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리사이클입니다. 리사이클은 북미 최대, 북미 쪽입니다. 북미. 아까는 중국이었고 얘는 북미 쪽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서 습식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이 에비타 기준으로는 올해, 현금 기준으로는 24년이기 때문에 특히 또 내년에 첫 후처리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실적이 큰 폭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북미 시장 초기 사업자로 다수 연합체제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전처리와 후처리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안전상 이슈와 비용이 적은 편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40여 개 배터리 및 자동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40여 개 일단은 공급 계약 맺었고, 북미 시장 초기 시장 진입자로서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보했고 커 나갈 거라면, 얘는 이제 북미 시장 중심으로 커 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호.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봤고, 일단은 폐배터리에 대한 좀 특성을 좀 봅시다. 일단은 재련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봅시다. 일단 전처리 습식 재련 과정 및 고온 육룡료 건식 재련 사용 여부에 있다. 차이점. 각각의 특징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습식은 전처리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재분류, 방전, 해체, 파분쇄 이 공정을 통해 희유 금속이 포함된 금속 분말과 일반 금속으로 분류한 뒤에 습식재련 과정을 거쳐서 코발트와 니켈 등의 희유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이 습식 방식. 건식 방식은 전처리 과정 필요 없이 배터리를 건식 고온 용융로에 넣어서 메탈 혼합물과 슬래그로 변형시킨 뒤에 습식 재련을 통해 메탈 혼합물에서는 희유금속, 슬래그에서는 회수한 립등 등을 시멘트나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는 방식.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또 많이 쓰이고 중요할까 봤더니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건식과 습식 이렇게 됩니다. 요러한 이제 전처리 방식이 필요한 게 습식, 전처리 방식이 필요 없는 게 건식. 자, 장단점. 건식은 전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말을 생성하기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시간이 적고 과정이 덜 복잡하고 대량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근데 단점. 용융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단점입니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대표적인 기업은 벨기에 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습식은요. 초기 투자 비용과 2차 환경 오염이 적다라는 장점. 그리고 건식에선 회수하기 어려운 슬래그에 포함된 리튬과 알루미늄까지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 아무래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도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2차 환경 오염 역시도 적게 든다.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습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업체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업체 마찬가지로 습식이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습식 여러분들 이게 건식보다 습식이 좀 더 좋겠구나 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아셔야 될 거는 요 포인트예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컸다. 근데 여기에 기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매출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커갔는데 이 2차전지 시장은 사실 지금 잡기에는 저평가되는 기업들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상 얘의 교체 주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에는 많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이느냐. 배터리를 나오는 것마다 다 버려서 폐기물 처리하기에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재활용을.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절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하게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투자 관점이 뭐느냐? 일단은 기술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따올 수가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배터리를 많이 따오기 위해 용이한 애들은 완성차 업체, 대표적인 테슬라. 근데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부각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부각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기술력이 있는 애들 중에 배터리를 많이 따올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부각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누구였다? 가장 높은 기술력과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국의 중국의 GM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으로 갔을 때는 누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리사이클이라는 업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 얘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상장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최근에 또 대표의 인터뷰 또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기사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1조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폐배터리 시장 기존에 아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부터 다시금 좀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딱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